자,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승우 변호사 법승TV, 법으로 이긴다 법승TV의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어제 이재명이가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갑자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 때나 잡아가도 되나요? 전혀 아니고요. 아니에요? 포기했는데? 본인 권리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고요. 예. 동의 여부는 국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 뭔가 그 생각하실 때는 개인적인 권리에 대한 포기처럼 생각을 하셨나 본데. 네네. 뭐 헌법 절차상으로는 체포 동의안 올라오게 되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동의 절차 거칠 때 나는 포기했는데 동료 국회의원들이 부결시켰으니까 어떻게 하냐. 뭐 그럴 것 같다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또 그렇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네. 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보내주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또 참 당대표 연설을 하면서 네. 불체포 특권 얘기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얘기를 당대표 연설에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비참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저 불체포 특권 포기할게요. 이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제1당 대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한 거고 전 세계로 사실 다 나가는 방송이죠. 네. 요즘 같아서는 한국어 아시는 외국인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국회에서 이제 시정 연설을 하면서 당 대표인 분이 불체포 특권 얘기하면 그 무슨 소리냐 얘기부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건 관련돼서 분석한 기사들이 외신에서도 일부 있겠죠. 재판을 3개인가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그런 사건이 그럼 정치적인 사건이냐?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거냐? 아니다. 배임.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공표. 뭐 이런 공직선거법입니다. 잡범이다. 네, 이렇게 설명이 나가게 되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유튜브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댓글은 또 여러 댓글이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댓글들도 많이 있어서 걱정도 많이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이변 얘기, 이승우 변호사 얘기 들으니 완전 세계적으로 개쪽이네요. 그러셨습니다. 에어컨 좀 무풍으로 돌려주세요. 자, 김혜경 법인카드 유형 의혹 사건 있죠? 네네. 김혜경이는 왜 수사를 안 하나 몰라? 직접적으로 지금 사안에 대한 조사 절차는 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실제 그 법인카드 사용했다고 했던 이제 비서에 대해서는 지금 징역 1년이 구형된 상태가 배소연에 대해서 네. 징역 1년 구형이 됐고 그 사안 관련돼서는 지금 사용했다는 내용이 뭐 개인적인 식품 구입하고 뭐 필요한 것들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했다. 뭐 한우, 예. 뭐 초밥 이런 거. 근데 참 그게 예. 모르겠습니다. 그게 경기도의 법인카드라는 걸 원래 그렇게 써도 되는 건지 아니 그건 사실은 계속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예. 계속 기록이 남을 텐데 그렇게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이 지금 국가 정책 관련돼서 대통령도 되시고 그분이 영부인 되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네. 예. 그러면 대통령이 법인카드 갖고는 뭐 하시려고 그러시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예. 이게 이제 그 이야기 관련해서 보면 이제 법률가라고 하더라도 이게 네. 최소한 목적의 정당성, 뭐 수단 적합성 따질 때 이게 위법 행위다 아니다 이거 따지고 하는 수준 되면 사실은 범죄자냐 아니냐 따지는 수준이 되는 거고요. 네. 최대한 목적 중에서도 아주 고상하고 숭고한 목적을 추구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고 수단도 그 중에서 가장 최적합한 거를 찾아서 네. 시시때때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야당 대표로서 어떤 지위 정도를 누릴 수 있는 그래요.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것인데
이거 지금 위법 여부를 맨날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는 불체포 얘기하고 오늘은 경기도 법인카드 얘기하고 내일은 또 배임죄 얘기하고 모레는 또 허위사실 공표 얘기하고. 알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배소연이라는 사람은 그냥 심부름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 한우를 사거나 초밥을 사갖고 이 사람이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먹었으면 먹었다고 했겠죠. 예. 근데 그런 진술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는데 왜 김혜경이 먹었다면 김혜경이가 먹었고 예. 사오라 그러고 심부름도 김혜경이가 시켰을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본인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 그러면 네. 시킨 사람도 없는데 배소연이가 그걸 사가요?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시켰으니까 가져갔겠죠. 예. 시키지 않았는데 경기도 법인카드가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예. 예. 그래서 뭐 그 내용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사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뭐 진행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 내용만 가지고서는 수사에서 더 이상 뭐 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진행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사용했었던 내용 관련해서 누가 썼는지가 이제 확실히 이제 특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썼는지, 그 먹은 사람? 네, 김혜경 씨가 드셨는지, 아니면은 뭐 그분들이 지정했던 제3자가 먹었는지, 이것에 대한 문제들도 아직 좀 남아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하다. 근데 두 사람이 먹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잖아요. 아니면 대식가실 수도 있긴 한데, 네, 이제 그렇긴 한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법인카드 관련돼서 이번에 그 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되면 그 내용에 기초해 갖고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네. 정자동 호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뭐 엉뚱하게 대학 교수들이 100억대 투자를 했다는 거가 밝혀졌어요? 그 사진을 열심히 찍으셨더라고요. 네, 사진도 열심히 찍고. 예, 그래서 그 덕풍 말리 사진 뒤에 써있던 그 액자가 거기에 그것도 있어요? 네, 예, 덕이 바람에 실려서 말리를 간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 보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오늘 되게 웃기네. 그래서 덕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솔직 담백한 건데 그래서 솔직 담백한 거하고 이재명 대표님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뜻을 알고 걸으셨겠지만 네. 진심으로 그거를 보고서 아니 냄새 말리 그러면 이해가 되지. 그 이제 비슷하게 유치 만년이 있죠. 예, 안 좋은 냄새가 이제 만년을 한다 그런 게 있는데. 예, 하여튼 뭐 덕풍 아니 말리라는 뭐 교사들이라고 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지만 아니 이게 지금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자동 호텔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럼 이건 거의 투기라고 봐야 되는데 더구나 그 교수 중에 하나가 다른 교수들을 이렇게 권유해서 100억대 투자를 했다는데 100억대면은 적은 돈 아니고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돈을 잘 안 쓰십니다. 그래요? 굉장히 돈을 잘 안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월급 갖고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검소하신 것 넘어서서 사실은 이렇게 비용 같은 것들 누구한테 돈을 투자한다든지 의심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러시는 상태가 되니까 교수님들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뭔가에 대해서 막 투자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 조국이도 교수였네. 예, 정경심이도 교수였고. 깨알같이 아끼시지 않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확실하게 해갖고선 처리하시려고 하고 그러신 성격들이 굉장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교수가 되신 분들이라서 이건 뭐 제가 실명을 얘기 안 하면 뭐 괜찮겠죠? 예. 뭐 아주 오래전 일인데 네. 이제 대학마다 다 그 방에 조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교수님도 아주 검소하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네네. 어느 날 조교한테 야 이거 빵 무슨 저기 팥빵 하나 하고 뭐 무슨 빵 하나 하고 무슨 빵 하나 하고 사와라 네. 하고 돈을 줬대요. 네. 3,000원인가 줬대요. 그래서 이제 조교가 학교 앞에까지 가서 이제 빵을 사갖고 왔어요. 예. 2,800원이 나왔어. 그래갖고서 이제 갖다 드렸더니 200원은 갖고 오라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다 계산을 다 계획이 있는 거야 교수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확한 그렇게 걸 사는 거야. 정확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체로 교수가 됐다는 얘기는 논문도 쓰시고 또 그 논문 관련해서 각주 처리며 뭐 여러 가지 또 하시고 그걸 갖고 서로 이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쟁론을 굉장히 하는 직업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까다롭게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100억 원이라는 돈을 탁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덕풍말리 그 액자 앞에서 네 분이 서갖고 사진을 딱 찍으셨단 말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시장이 투자하라고 권유하지 않았으면 그 사진 찍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추측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자신 있는 형태가 아니면 주변 교수들한테 그런 얘기해서 야 아니 교수인데 예 판교 정자동에 호텔 들어온다 100억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동료 교수들한테 하겠습니까? 그렇지. 학교 소문이 어떻게 나려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 문제 관련돼서도 아마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좀 잘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냥 상식에 비춰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 상식에 비춰볼 때 확실하게 이재명으로부터 약속받지 않고서야 그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교수들이 예. 100억대 투자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죠.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게 또 성남시장 하실 때 100억 아닙니까? 네. 코로나 전이거든요. 돈 가치도 사실은 굉장히 셀 때고요. 그 관련돼서 이런 정도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확실한 수익이 회수될 거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고 박사님 같으면 지금 100억 판교에 있는 호텔에 할 테니까 100억 투자하세요.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아마 있다고 하시면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판단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돈이 없다니까요. 네, 알겠어요. 네. 네. 자, 다음으로 갈게요. 네. 김은경이라는 자가 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됐는데 된 첫날 이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만들었을 수 있다 이랬어요. 혁신을 하려는 뜻이 있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원점부터 다 검토하겠다라고 해도 사실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네. 헤쳐나가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로 보이는데 처음 취임하셨을 때 뭐 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조작된 사안일 가능성이 높다. 방향 정해놓고서는 그냥 그림 그리시겠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뭐 혁신을 어디를 위한 혁신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또 그 관련돼서 정치 자금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뭐 그것은 갈 길은 먼데 갈 마음은 없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송영길이하고 이준석이가 갑자기 무슨 KBS에 나와갖고서 둘이서 서로 토론하던데. 네. 그 둘 다 피의자 신분 같은데. 한 명은 이제 피의자 신분이었고 한 분은 지금 피의자 신분이시고. 아 이준석이는 지금은 피의자가 네,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피의자로서의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 아 무고죄 그거 남아있긴 한데 사실상 그거 조사도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라고 부르자면 그렇게 부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조사가 지금 전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상태라서 약간 이제 뭐 그런 형태긴 한데 근데 보통은 이제 사건 관련돼서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분들을 뭐 전직 대표라고 해서 굳이 부를 필요는 전 별로 없어 보이긴 하고 이제 그래서 저도 뭐 사실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이 내용 관련해서 확인을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 들어가서 봤습니다. 근데 저는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 전직 당 대표셨던 분들이시면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게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도 네. 국정 관련돼서 빈정거리는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을 보면 뭔가 전체적인 방향, 흐름과 관련돼서 약간 빈정거리는 말투 그리고 그 내용 관련해서 뭔가 이게 웃음거리를 만들려고 했던 조롱하고. 그런 형태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있어서 조롱을 하거나 또는 빈정거리거나 네. 웃음거리로 만드는 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네. 진지한 어떤 대안을 얘기를 하든지 설명을 더 해주든지 예. 상황에 관련돼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줄 정도는 돼야 전직 당대표분들의 대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전 내용 이제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그냥 그런 어떤 개그 소재 같은 그 국가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각한 주제들을 그래요.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예. 많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직 당대표라는 자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참 그랬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 역으로 얘기하면요 그런 것들이 당대표 되는 바람에 정치가 아주 개판이 돼버렸어요. 양쪽 다. 네. 그 뭐 사건을 몰고 다니고 있으셔서 네. 자
지금 이 시청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네. 이승우 변호사가 출연해서 그런 건지 아닙니다. 고 박사님이 말씀을 잘하시고. 그게 아니고요. 네. 축구가 조금 전에 끝났대요. 아, 이겼습니까? 모르겠어요. 네. 아, 비겼어요? 네. 응.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네. 뭐 좋은 쪽으로 이익으로 원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승우 변호사가 나와서 시청자 수가 늘고 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검찰이 말이에요. 증거 은닉죄. 네. 이게 이제 조국이가 8개인가 뭐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네. 그 중에 증거 은닉죄는 무죄가 났었던 모양이죠. 1심에서. 네네. 검찰이 항소하면서 예. 이 부분 관련해서 강력한 항소를 했어요. 예. 예, 조국이가 시켰고 정경심이는 실행자였을 뿐이다. 근데 왜 조국의 증거 은닉죄가 무죄가 되냐? 예. 검찰이 주장한 그런 거죠? 네. 지금 내용 보니까 그 하드디스크 예, 관련돼서 예. 교체하고 할 때 그 와서 교체한 분한테 직접 조국 교수님이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시면서 그런 내용 관련해서 직접 이야기를 다 했고, 직접 뭐 정경심 교수는 개입한 내용들이 아니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보도도 되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증거 은닉과 관련돼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경심 교수 본인도 본인이겠지만 집이 이제 굉장히 크더라도 네. 컴퓨터라는 거는 뭐 집에 여러 대가 있기는 쉽지가 않고요. 네. 또 집에 와서 여러 가족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뭐 교체가 된다든지 하드디스크를 그것만 떼낸다든지 하는 일은 사실은 잘 발생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누구야? 최소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알 거고 와서 교체를 한다? 그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걸 그냥 그대로 지켜볼 수는 있지만 고맙다. 뭐 와줘서 어쩌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먼저 나가면서 현관까지 나가서 이야기하고 이럴 필요성은 별로 없는 부분들이 돼서 네네. 이 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지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증거 은닉이나 인멸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는 직접적인 증거인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개입을 한 게 아니고 뭐 교사 행위를 했다라든지 지시를 했다라고 할 때는 그 내용 관련돼서 정황적인 상황, 네. 예, 증거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또 해당돼서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했었던 사람의 네. 진술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확인해 보물을 통해서 실질적인 고의 관계를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조국 교수는 당연히 부인을 할 것이고 정경심 씨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증인으로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진술 자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은 실제 그 행위를 했었던 그분 입에서 이와 같은 진술이나 증언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항소 이후의 내용에 일부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는 뒤집을 그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 항소 이유를 하면서 이 부분을 부각시켰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50억 클럽 수사가 박영수의 경우에 조금 속도가 붙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실제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은행과 관련돼서 하나은행 관계자들에 네. 대한 조사를 네. 진행하고 있고 그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지금 속도가 굉장히 붙는 것 같고요. 네. 지금 2명 이기성 씨 또 하고 한 분 더 조우영, 조우영 네. 씨 불러서 지금 조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직접적으로 박영수 특검을 부르기 전 단계의 진술 정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 직접적으로 그 하나은행 관련된 쪽에 이 내용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직무 그 금융기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네. 이 점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 곧 소환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50억 클럽의 곽상도는 이미 1심에서 무죄 나고 지금 2심 중인데 네. 그거는 조금 뭐 하여튼 그렇고 그 이후로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없다가 예. 이제 박영수가 이제 두 번째 그 타깃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거의 모든 그 관계상에 있어서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예. 시작점부터
사실상 하나의 어떤 이해관계로 연결이 여러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안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조사한다는 게 아마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영수 다음에는 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제 생각에는 검찰 라인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재경 검사 이쪽으로 이렇게 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끝까지 간다 이랬어요. 예. 끝까지 간다. 호반건설에 대해서. 네네. 어떤 사안입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관행을 만들어서 한 네. 건데요. LH에 이제 공공 입찰이 계속 나오고 토지가 나오거든요. 좋은 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무조건 입찰을 받고 싶은. 그럼 사실은 이제 입찰 방해라고 볼 수도 있고 업무 방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럼 돈을 많이 써내면 되잖아요. 돈을 많이 써내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겠죠. 돈 많이 써내서 이득 보지 싸게 사고 싶은데 어쨌든 사고는 싶다. 예, 전체를 이렇게 감싸서 어떻게든 이거를 땅을 갖고 싶은 형태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데 이제 위장 계열사, 그러니까 시공 능력이 없는 위장 계열사들을 수십 군데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네. 입찰 들어갈 때 마치 그게 경쟁 입찰 되는 것처럼 들어가고서는 처리를 하고 막상 나중에 그 중에서 누가 되든 그것은 뭐 호반건설 아니면 뭐 어디 건설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그 건설사에게 낙찰되는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해가 결국은 이제 경쟁 입찰이 무력화되는 거죠. 이런 절차 행위를 이제 반복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걸 벌떼 입찰이라고 그러더군요. 네, 그 표현을 이제 지금 언론에서는 벌떼 입찰이다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뭐 사실 벌떼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사실 뭐 벌은 상당히 귀엽고 예, 그래서 없어서 사실 귀하고 그렇죠. 예, 그런 존재. 그러니까 좀 벌이란 표현보다는 나방떼. 네, 하여튼 뭐 날파리 때. 네, 하여튼 예. 뭐 그런 형태로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입찰을 한 거고 지금 보니까 관련돼서 위장 계열사로 그 계열사를 갖고 있는데 네. 호반건설이 뭐 37개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뭐 그 관련돼서 재벌이네. 지금 재벌입니다. 굉장히 순위도 굉장히 높고요. 어허. 예, 대기업 집단 거의 그 근처에 다 올라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호반건설 저는 이제 집이 과천이니까 네. 퇴근할 때 계속 지나가거든요. 우면산터를 나가면은 바로 그 본사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 우면동에 엄청 크게 이렇게 두 동 건물 흰색으로 돼 갖고서 있거든요. 아마 우면산 터널 다니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거기 본사 관련돼서 압수수색 진행되고 했는데 그게 제가 기억하기에도 지난 정부 때 올라갔거나 아니면 그 무렵에 거기 본사가 올라간 것 같거든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네. 가장 그 고속도로 성장한 그런 건설사 중에 하나죠. 예. 대표적인. 네. 예. 호반, 중흥 뭐 몇 개 건설사 이름들이 있던데 예. 그게 다 호남에 기반을 둔 건설사들이라 그러더군요. 예, 뭐 그렇게 지금 보도가 돼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지금 네. 호반건설 관련돼서는 하여튼 저도 그 전에는 못 봤다가 본사가 거기에 두 개가 지어져서 지나가면서 항상 사람들하고 얘기했던 게 야 호반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나 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은 그래요. 맞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게 저 간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네. 자, 그 정부가 말이죠. 예. 농막 규제 농지법 개정 입법 예고를 중단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농막 관련돼서 유튜브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사실상 전원주택을 농막이라고 해갖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농막이라는 건 사실은 농업용 창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어떤 편의시설이나 또는 이 취사 또는 화장실 이런 것들을 둘 수 없게끔 되어 있고 전기도 사실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주택용 전기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인데 네. 지금 농막이라고 해갖고 사실상 그 절대 농지, 농지 지역 관련돼서 전으로 돼 있거나 이런 곳들을 다 이렇게 불법 개발하는 형태가 상당히 많이 또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네. 실제 농막으로 또 쓰시는 분들도 또 있고 그래서 이제 글 관련돼서 댓글을 보시면 두 가지 글이 쫙 갈립니다. 하나의 이제 글들은 야 농막까지 규제를 하면 누가 시골 가서 사냐 이렇게 쓰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표현을 쓰신다는 거는 이제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제 생각에 그건 농막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시골에 가서 그걸 누가 사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사용하겠다는 뜻이시니까 거주지로 쓰시겠다는 뜻이고 농막은 사실 거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건 대상은 그렇죠. 예. 전혀 아닙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어떤 분은 썼는데 그거 뭐 창고로 해갖고 쓰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너무 복잡하게 규제를 하면 일할 때 너무 힘들다 이런 의견이 또 있으시고 또 다른 분들은 그 농막 때문에 불법적으로 그 증개축 해갖고 거기 와서 시골 동네 엄청 시끄럽게 만들고 네. 오염시키고 하는 일이 엄청 많은데 그거 규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사안 관련해서 정부나 또는 행정 공무원들이 전혀 어떤 근거가 없이 농막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네네. 사안 관련돼서는 사실 충분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볼 만한 내용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관련해서 지금 뭐 여론에 막 공격을 받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사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게 원래 감사원 감사로 이 문제가 네. 드러나서 네. 이걸 이제 농림부가 규제한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까지 된 건데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3만 4천여 개 중에 17,000개가 농막 실제 농막이고 예. 나머지 17,000개 정도가 농막을 빙자한 불법 별장이나 불법 주거지 형태로 운영이 됐다. 예. 이거예요. 이거 예. 반반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반반이라도 예. 농막 자체는 이거는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농막을 빙자해서 나쁜 짓 한 것들을 가려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솎아내고 예. 또는 그것도 경중이 있겠죠. 예. 그야말로 6평 이하 농막이라고 해놓고서 한 30평 지어놓고 살면 예. 그거는 좀 죄가 무거운 거고. 계곡까지 철계단까지 해놓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예. 네, 6평짜리인데 한 8평 정도 해갖고서 옆에 조금 달아내가지고서 좀 옹색하지만 뭐 이렇게 하룻밤 정도는 잘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건 좀 가벼운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농림부가 이걸 가지고 감사원이 뭐 이렇게 감사를 하고 뭘 조치를 취하라 그러니까 농림부가 취한 조치가 뭐냐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막 역풍을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조치가 뭐냐면 농사 짓다가 자는 건 괜찮다야. 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농림부 공무원들한테. 예. 자, 그러면 자는 사람 깨워서 농사 짓다 잤는지 놀러 와서 자는지 물어볼 거냐. 예. 전기도 간신히 끌어다 쓰는 데니까 다 네. 농로 같은 데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거 깨워서 묻기가 어려우면은 자는 사람 발바닥을 이렇게 헤드라이트로 살펴보고 흙 묻은 사람은 그냥 놔두고 예. 흙 안 묻고 깬 사람은 깨워갖고 서울로 보낼 거냐 그러면 예. 예. 아니 이게 규제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네. 예? 책상머리에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가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만 남기고 네. 현장에 필요성이 있거나 또는 목적이나 수단의 적합성이 많이 떨어지는 규제들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네. 한번 제재를 가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중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던 점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자면 안 된다, 뭐 자면 제재하겠다. 이건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3만여 개 된다고 한다면 그 어떻게 다 쫓아다니면서 그걸 다 단속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사실은 계획이고 불가능한 형태의 입법 예고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네. 그렇게 해서 입법 예고를 해서 통과가 되면 자기들은 조치도 못하면서 실제로는 수많은 범법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법이나 법령을 만들 때 본인이 직접 그것을 집행할 걸 생각을 해보고 법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런 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론만 가지고 사실 법을 만들게 되면 현장에서 그걸 집행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예.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마무리 한 말씀만 더 듣겠습니다. 네, 뭐 여러 내용 관련해서 뭐 길게 말씀을 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잡하게 가는데 이제 충분히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제 법조 선배님들이 다 국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계속 그게 마음이 아프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년 총선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정치적 지형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